자, 주말에도 간단하게 한 번씩 돌아보는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주말 동안의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가? 1700달러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전반적으로 다들 약간씩 상승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이 좀 작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게 펌핑이 오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평화로운 암호화폐 시장에 주말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안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닥쳤어요. 그것은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Q코인이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해킹을 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잠잠할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이 해킹. 이번에는 무려 1억 5천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해킹을 통해서 털려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이것은 핫 월렛, 콜드 월렛이 아닌 핫 월렛에 있었던 자금들만 털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Q코인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쳐서 그나마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Q코인에서 털린 USDT 중에 3,300만 개를 바로 동결을 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탈중앙화가 되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동결을 시킬 수도 없었겠죠. 자, 아무튼 이 막대먹은 해커놈들 부디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잡을 수 없다 할지라도 부디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당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바이낸스 측에서는 우리는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라면서 반발하면서 러시아 당국에 정식적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도 3분기 암호화폐들의 상승 성적을 봤을 때 체인링크가 1등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3분기에만 무려 84.4% 상승한 체인링크, 이에 이어서 폴카닷이 58.3%로 2등을 먹었고 3등은 바이낸스 코인, 그리고 4등은 이더리움이 차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체인이 이번에 블록체인 개발 및 통합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로제타, 코인베이스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와 통합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비체인 토르와 블록체인 로제타 데이터 API 구현 관련 내용이 현재 깃허브에 게시된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코인베이스에서는 아직도 비체인을 상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비체인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되게 되면 큰 펌핑이 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의 동향을 알 수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 이것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아이고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반갑게 떡락해주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이번에는 추세선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줘야만 알트코인들이 힘을 내서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더 떨어져라. 자,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오히려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는 소식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디지털 자산 전문 투자사 BK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인 브라이언 켈리, 말만 하면 뭐든지 반대로 간다는 이 톰리와 브라이언 켈리, 이 쌍두마차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브라이언 켈리가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을 또 해보자면은 5년 내에 비트코인은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는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력을 살펴보세요. 항상 반대로 갑니다. 세력의 꼭두각시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의 브라이언 켈리의 발언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전통 자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관망하는 듯한 추세가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Farmer Blunt라는 유명 분석가인데 이 사람도 트위터에서 팔로워가 꽤 많습니다. 64,0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는 비트코인의 전망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등했다가 내려왔다가 11,000불 때리고 9,600불대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 이대로 간다라면은 이제 조만간에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크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도 사실 그제랑 어제 약간 좀 불안했었던 것이 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미국 증시는 약간 반등을 했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달러가 반등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와 금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좀 더 떨어질 자리가 남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든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도 지금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최근에 알레시오 라스타니가 금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금 관련 분석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지난 7월 나는 금 가격이 2080달러 근처의 언저리에서 놀고 있을 때 나는 금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스마트머니, 즉 기관 자금들이 달러가 반등하는데 엄청나게 베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달러가 반등하게 된다면 금 가격은 당연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지난 7월에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사람들은 또 나에게 막 뭐라고 했었다. 금은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텐데 무슨 헛소리냐면서 나에게 질타를 날렸었는데, 이 봐라, 내가 예상한 대로 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금이 엘리엇 웨이브의 3파를 마치고 조정 4파 그리고 C 단계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 C 파동, C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 C파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기가 힘들다. 즉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지만은 바닥을 찍는 대로 다시 한번 5파 상승을 시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이, 저도 헷갈리네요. 금이 고점을 찍어버렸다. 고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5파가 끝나고 하락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알레시오 라스타니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이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두 번째 것보다는 첫 번째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엘리엇 웨이브 조정 4파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아직까지 금 가격이 바닥을 제대로 찍고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신호는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4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말인 즉슨 금에 대한 하방 압력이 끝나지 않았다. 비트코인이 금과 함께 간다라면 비트코인 역시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알레시오 라스타니가 이야기한 대로 지속적으로 달러가 반등하게 된다면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달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어떤 분석가는 이런 의견도 잠깐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살짝 집어 넣어 볼게요. 이 달러 차트인데요.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 같긴 하지만은 다가오는 한 주에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조정받게 되면은 다음 한 주 동안에는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정받지 않고 바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하방 압력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근에 윌리우가 지속적으로 이런 발언을 해주고 있죠. 비트코인이 전통 자산과 조만간에 디커플링을 일으킬 것이다. 저도 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윌리우가 두 번째로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추가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윌리우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S자 커브로 비트코인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통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떨어진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보급이라는 펀더멘털은 과거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가 말했다시피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의 보급. 그러자 트위터 사용자 중에 한 명은 윌리 우에게 자, 그러면은 사용자의 보급을 재는 지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바로 이 글래스노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활성 사용자 수를 예로 들 수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차트를 하나 공유를 해줍니다. 바로 이 차트인데요. 여기 있는 주황색 선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비트코인 활성 유저수가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인식과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 반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커플링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고 한쪽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디커플링이 될 것이다 라고 윌리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호들러, 이 한국말로는 존버라고 하죠. 이 존버들이 많을수록 디커플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2018년도의 폭락과 2019년도에 비트코인 폭등을 적중시킨 것으로 알려진 분석가 윌리 우, 이번에 디커플링에 관련된 예언도 적중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언이라고 하긴 좀 너무 거창하고 그의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만 된다라면은 금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미국 증시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달러가 춤을 추든지 말든지 비트코인은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희망을 한번 품어봅니다. 자, 그런데 디커플링에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금과 함께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단기적으로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점들도 가능성에 넣고 이 시장의 움직임에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죠. 뭐 생각 같아서는 누가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속 시원하게 말을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에 기인해서 분석을 할 수는 있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 이런저런 예상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공포에 떨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 과연 주말 마무리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에는 비트코인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디 제가 이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토마토 밭에 오늘은 물 말고 콜라 뿌리기 여러분들께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